연예계는 항상 화려하고 매력적인 무대로 가득하지만 그 이면에는 각종 루머와 논란도 끊이지 않습니다. 그 중에서도 많은 팬들과 대중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주제 중 하나는 바로 남자 연예인들의 성정체성에 대한 소문입니다. 이들은 뛰어난 재능과 독특한 매력으로 사랑받고 있지만 그들의 사소한 행동이나 스타일이 대중의 오해를 불러일으키기도 합니다. 오늘은 게이들이 뽑은 게이설에 휩싸인 남자 연예인 탑 10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10위는 황광희입니다. 황광희는 밝고 유쾌한 성격, 그리고 독특한 예능 캐릭터로 대중의 사랑을 받아왔지만 동시에 그가 가진 여러 특성 때문에 이설이 제기된 연예인 중 한 명입니다. 그의 경쾌하고 다소 과장된 말투와 행동, 그리고 세심한 외모 관리와 패션 감각은 대중들에게 성정체성에 대한 의문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광희는 자신의 성형 사실을 솔직하게 공개하며 대중들에게 긍정적인 이미지를 주었고, 이는 그의 예능 활동에서도 큰 강점으로 작용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남다른 패션 감각과 고급 브랜드 액세서리를 선호하는 모습은 일부 사람들에게 중성적인 이미지를 각인시켰습니다. 특히 광희는 한 방송에서 원하는 패션 아이템이 매진되면 슬퍼한다고 말했으며 제국의 아이들 활동 당시 무대 의상을 직접 제작한 경험까지 있을 정도로 패션에 깊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이러한 요소들은 그의 이미지에 다채로움을 더하는 동시에 일부 오해를 부추기기도 했습니다. 또한 광희의 특유의 하이톤 목소리와 산만한 예능 스타일은 남성성이 강조되는 환경에서 조금 다른 느낌을 주었습니다. 과거 한 방송에서는 추성훈과의 일화가 공개되었는데 광희가 추성훈에게 반말을 사용하며 친근하게 대했을 때 추성훈이 처음에 그를 게이로 오해했다는 에피소드가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광희는 이러한 소문들에 대해 크게 신경 쓰지 않고 오히려 이를 예능 캐릭터로 유쾌하게 풀어가며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밝고 긍정적인 에너지로 대중에게 사랑받으며 때로는 이러한 오해를 유머로 승화시키는 여유로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 방송에서는 자신의 어머니로부터 야동을 보는 것을 허락받았다는 농담을 던지며 분위기를 띄우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솔직함과 거침없는 태도는 그만의 매력이자 대중에게 계속해서 사랑받는 이유 중 하나로 자리 잡았습니다. 9위는 브라이언입니다. 브라이언은 대한민국에서 활동하는 한국계 미국인 가수로 R&B 듀오 플라이 투 더 스카이 멤버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의 깔끔한 이미지와 단정한 성격, 그리고 연애에 대한 소극적인 태도는 팬들과 대중들 사이에서 다양한 추측을 불러일으켰고, 그 중 하나가 바로 성정체성에 대한 의문이었습니다. 브라이언이 게이설에 휩싸인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공개 연애 경험이 거의 없었다는 점입니다. 그는 여러 방송에서 연애에 크게 관심이 없으며 혼자만의 시간을 더 선호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한 인터뷰에서는 오랜 기간 연애를 하지 않았다는 말을 했고, 이는 대중에게 연애에 관심이 없는 사람이라는 이미지를 심어주었습니다. 깔끔하고 정리정돈에 철저한 그의 성격도 이러한 소문을 부추긴 이유 중 하나로 꼽힙니다. 실제로 그는 너무 깔끔한 성격 때문에 친구들도 연애 소개를 꺼린다고 고백하며 연애 기회를 자주 놓쳤다고 밝힌 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루머에 대해 그는 직접적으로 부정하며 자신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는 한 방송에서 나는 단지 현재의 삶에 만족하며 혼자만의 시간을 즐기고 있을 뿐이라고 말하며 소문은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과거 연애 경험과 관련된 이야기를 공개하며 자신이 연애에 흥미를 잃게 된 이유 중 하나가 전 여자친구와의 불행한 경험 때문이라고 털어놓기도 했습니다. 그는 전 여자친구가 바람을 피웠던 사건으로 인해 큰 충격을 받았으며 그 이후로 연애에 대한 의욕이 줄어들었다고 밝혔습니다. 브라이언은 이러한 루머에 흔들리지 않고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히 활동하며 자신의 길을 개척하고 있습니다. 그는 음악 활동뿐만 아니라 플로리스트, 체육관 사업, 유튜브 활동 등 다방면에서 열정을 발휘하며 팬들과 소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그는 유튜브 채널과 SNS를 통해 건강하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나누며 자신의 삶을 행복하게 즐기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8위는 이대휘입니다. K-팝 아이돌 이대휘는 독특한 매력과 다재다능한 실력으로 대중의 사랑을 받아왔지만 동시에 그의 외모와 행동 스타일에서 비롯된 성정체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곤 했습니다. 프로듀스 100일 시즌 2에서 첫 센터로 주목받으며
데뷔 전부터 화제를 모은 그는 이후 워너원 활동을 통해 큰 인기를 얻었고 현재는 그룹 ABUGAEX의 메인 프로듀서이자 리드 보컬로 활약 중입니다. 그러나 그의 부드럽고 섬세한 이미지는 팬들과 대중들 사이에서 루머를 불러일으키는 요인이 되었습니다. 이대휘가 게이설에 휩싸인 가장 큰 이유는 그의 중성적인 외모와 섬세한 성격에서 비롯됩니다. 그는 데뷔 초부터 뚜렷한 이목구비와 부드러운 이미지를 자랑하며 남성적이고 강한 이미지를 선호하는 K-팝 환경에서 독특한 존재감을 드러냈습니다. 또한 예능 프로그램이나 팬미팅 등에서 보여주는 특유의 애교와 사람들과의 자연스러운 스킨십, 친근한 태도는 일부 팬들에게 그의 성정체성에 대한 궁금증을 유발했습니다. 그의 스타일과 자신감 넘치는 태도 역시 이러한 루머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대휘는 무대 위에서 실험적이고 트렌디한 패션을 선보이며 젠더리스 스타일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러한 스타일은 대중에게 신선함을 주는 동시에 일부 사람들에게는 오해를 불러일으키기도 했습니다. 팬들은 이대휘의 패션과 외모를 사랑하며 그의 개성을 높이 평가하지만 여전히 일부에서는 그의 이미지에 대해 다소 고정된 시선으로 바라보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특히 프로듀스 100일 시절부터 절친한 관계로 알려진 전소미와의 관계 역시 화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둘은 매우 가까운 사이로 보였고 이에 대해 일부 팬들은 여사친, 여자인 친구가 많다는 점에서 또 다른 추측을 더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대휘는 이에 대해 어떤 해명도 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보여주며 당당하게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7위는 노홍철입니다. 노홍철은 항공 예능계를 대표하는 독특한 캐릭터로 그의 엉뚱한 행동과 유쾌한 에너지는 대중들에게 큰 사랑을 받아왔습니다. 그러나 그의 자유분방한 성격과 튀는 패션 스타일, 그리고 예능에서 보여주는 다양한 모습들은 종종 그에 대한 성정체성 의혹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노홍철은 이런 의혹들에 대해 특별히 해명하거나 신경 쓰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며 자신만의 매력으로 예능계에서 독보적인 입지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가 게이설에 휩싸이게 된 주된 이유는 그의 파격적인 행동과 스타일입니다. 노홍철은 방송에서 전형적인 남성 이미지를 탈피한 자유롭고 과장된 행동을 보여주며 불필요한 아이 캐릭터로 자리 잡았습니다. 또한 평범하지 않은 패션 감각으로 화제가 된 적이 많습니다. 그는 남성들이 흔히 시도하지 않는 밝은 색상의 옷, 화려한 액세서리, 심지어 여성스러운 디자인의 의상을 선호하며 그의 이러한 패션은 대중들에게 신선함을 주는 동시에 일부 사람들에게는 오해를 불러일으켰습니다. 특히 그의 행동이 주변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준 에피소드들이 게이설을 더 강화시켰습니다. 이 같은 연예계 동료인 김조광수 감독, 공개적으로 커밍아웃한 성소수자 감독은 한 방송에서 처음 만난 노홍철을 보고 그가 게이일 것이라고 오해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노홍철 특유의 과장된 몸짓과 말투, 그리고 경계를 허무는 친근함이 이러한 오해를 부른 요인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성스러운 물건이나 향수를 사용하는 그의 습관 역시 게이설의 빌미가 되었습니다. 그는 방송에서 여성 향수를 즐겨 사용한다고 밝힌 적이 있으며 심지어 여성 소품과 비슷한 스타일의 독특한 옷을 착용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모습들이 대중들에게 그의 성정체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게 만든 것입니다. 6위는 샤이니의 키다. 샤이니의 멤버 키는 독보적인 개성과 다재다능함으로 많은 사랑을 받아온 아이돌이지만 그의 화려한 성격과 예술적 감각은 종종 대중들로부터 성정체성에 대한 의문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특히 키는 뛰어난 패션 감각과 자신감 넘치는 태도, 그리고 무대 위에서의 독특한 퍼포먼스로 아이돌계를 대표하는 젠더리스 스타일 아이콘으로 자리 잡았으며 이러한 모습은 팬들에게 신선함과 영감을 주는 동시에 일부에서는 오해를 사기도 했습니다. 키는 데뷔 초부터 트렌디하고 과감한 패션으로 주목받아왔습니다. 그는 무대뿐만 아니라 일상에서도 자신만의 독특한 스타일을 고수하며 남성성과 여성성의 경계를 넘나드는 패션을 자연스럽게 소화했습니다. 화려한 액세서리, 밝은 헤어 컬러, 그리고 과감한 의상 선택은 그의 강렬한 개성과 예술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요소로 평가받았지만 일부 대중은 이러한 스타일이 중성적인 이미지를 강조한다고 해석하며 성정체성에 대한 루머를 만들어내기도 했습니다. 키는 예능이나 인터뷰에서 보여주는 높은 톤의 목소리와 세심한 제스처 때문에 대중의 시선을 끌었습니다.
특히 방송에서 솔직하고 개방적인 태도를 보이며 유머러스한 애교를 선보일 때마다 그의 행동과 말투는 오해를 사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키의 이러한 모습은 단순히 그의 성격과 개성을 나타내는 것이며 팬들에게는 오히려 그의 독특한 특징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키는 단순히 가수로만 성공한 것이 아니라 연기, 예능, 뮤지컬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히 활동하며 다재다능한 아티스트로 자리 잡았습니다. 특히 뮤지컬 무대에서는 그의 섬세한 표현력과 에너지가 돋보였으며 이는 그를 만능 열쇠라는 별명으로 불리게 만든 이유 중 하나였습니다. 또한 그는 뛰어난 패션 감각으로 여러 패션쇼와 브랜드 행사에 초청받으며 패션 아이콘으로도 인정받고 있습니다. 키는 과거 인터뷰에서 성정체성에 대한 소문이나 루머에 대해 묻는 질문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는 이에 대해 직접적으로 해명하거나 부정하지 않고 그런 것이 중요한 문제인가요? 라며 담담한 태도로 넘어갔습니다. 이는 그의 성숙한 사고방식과 자신감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대목이었습니다. 그는 이러한 루머를 의식하지 않고 자신만의 방식으로 활동을 이어가며 자신의 정체성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표현하는 모습을 통해 팬들에게 긍정적인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5위는 조건입니다. 조건은 그룹 EAM의 리더이자 메인 보컬로 뛰어난 노래 실력과 다재다능한 엔터테이너로 대중의 사랑을 받고 있다. 그러나 그의 연예계 활동과 더불어 성정체성에 대한 루머는 데뷔 초부터 지금까지 끊이지 않고 이어져 왔습니다. 특히 2014년 뮤지컬 프리실라에서 동성애자 역할을 맡으면서 의혹은 더욱 커졌습니다. 작품 속 캐릭터와 실제 성정체성을 동일시하는 일부 대중의 시선은 조건에게 큰 부담이 되었지만 그는 작품과 현실을 혼동하지 말아달라고 하며 직접 입장을 밝혔습니다. 조건은 이 작품이 단순히 동성애자의 이야기를 넘어 사랑, 가족, 인간관계를 다룬 다층적인 이야기라는 점을 강조하며 자신이 맡은 역할에 대한 자부심을 드러냈습니다. 또한 조건의 젠더리스한 매력은 그를 둘러싼 논란의 주요 원인 중 하나였습니다. 데뷔 초 그는 중성적인 이미지에 대해 부정적인 시선을 느끼며 힘들어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를 자신의 강점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는 여러 인터뷰에서 중성적인 매력도 나의 개성이고 대중이 나를 기억하는 이유 중 하나라고 말하며 당당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젠더리스 이미지는 대중의 고정관념 속에서 성정체성과 연관되어 해석되곤 했습니다. 특히 조건이 하이힐을 신고 무대에 오른 모습은 그에 대한 논란을 더욱 가중시켰습니다. 대중의 시선과는 달리 조건은 하이힐이 자신감과 에너지를 상징한다고 설명하며 이를 통해 무대 위에서 자신의 퍼포먼스를 더 강렬하게 표현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조건의 성소수자에 대한 열린 시각은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졌지만 동시에 성정체성에 대한 루머를 부추기는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성소수자를 상징하는 무지개 타투를 공개하며 모든 사람의 다양성을 존중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했지만 이건 역시 의혹을 키우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김호영입니다. 김호영은 뮤지컬 배우이자 예능인으로 무대 위에서 독보적인 존재감을 발휘하며 대중에게 사랑받는 인물입니다. 특유의 화려한 무대 매너와 넘치는 연기는 그를 뮤지컬계에서 빼놓을 수 없는 배우로 만들었지만 동시에 그의 성정체성에 대한 루머를 불러일으키는 요인이었습니다. 김호영은 여성스러운 제스처와 높은 목소리, 화려한 패션 스타일로 대중의 눈길을 끌었으며 그가 맡았던 여장 남자 캐릭터들은 이러한 이미지에 더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뮤지컬 프리실라와 라카지에서 그는 여장을 한 채 무대에 올라 강렬한 연기를 선보였는데 배역에 몰입한 그의 모습은 찬사를 받음과 동시에 게이 아니냐는 루머를 증폭시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김호영은 여러 차례 나는 배우로서 다양한 캐릭터를 연기하는 것일 뿐이라며 직접 해명한 바 있습니다. 그는 연기자로서 특정 역할을 맡았을 때 그 배역에 완전히 몰입하는 메소드 연기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대중이 역할과 실제 정체성을 동일시하는 것은 오해라고 밝혔습니다. 한 인터뷰에서는 나는 관객들에게 캐릭터의 진정성을 전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뿐 이것이 내 실제 삶과 연결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하며 루머에 대해 억울함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대중의 시선은 쉽게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독특한 목소리와 통통한 제스처는 방송에서도 화제가 되었고 예능 프로그램에서도 이러한 캐릭터가 부각되며 루머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특히 김호영은 젠더리스 스타일을 즐기며 독특한 패션을 선보였는데, 이는 그가 성정체성과 관련된 고정관념을 깨는 모습을 보여주는 반면 일부 대중에게는 그의 성적 지향을 의심하게 만드는 요소로 작용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호영은 자신의 개성과 색깔을 잃지 않고 꾸준히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는 배우로서 어떤 역할이든 소화할 준비가 되어 있다며 자신감 있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실제로도 다양한 배역을 통해 폭넓은 연기 스펙트럼을 증명해왔습니다. 또한 그는 성소수자와 관련된 이슈에 대해 열린 태도를 보이며 다양성을 존중하고 편견 없이 바라보는 사회를 지지한다는 메시지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3위는 유아인입니다. 유아인은 독보적인 연기력과 카리스마로 한국 영화계를 대표하는 배우로 자리 잡았습니다. 완득이, 베테랑, 버닝 등 다양한 작품에서 탁월한 연기를 선보이며 큰 사랑을 받았지만 그의 화려한 커리어 이면에는 끊임없는 루머가 따라다녔습니다. 특히 유아인은 꾸준히 성소수자라는 의혹의 중심에서 왔고, 이 의혹은 그가 게이라는 루머로 확대되며 대중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유아인에 대한 루머는 주로 그의 소셜미디어 활동과 친구들과의 친밀한 관계를 담은 사진들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특히 조각과 최하늘의 친밀한 모습이 담긴 사진 한 장은 그가 동성애자일 수 있다는 논란을 더욱 가열시켰습니다. 해당 사진에서 최하늘의 손이 유아인의 얼굴을 쓰다듬는 장면은 인터넷 커뮤니티를 통해 빠르게 확산되었고, 두 사람의 관계에 대한 추측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유아인은 이후 이러한 루머에 대해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지만 그의 성정체성에 대한 의문은 여전히 대중 사이에서 뜨거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과거 유아인의 미니홈피에서 발견된 사진들 역시 논란의 시발점이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유아인이 자주색 소파에 앉아 립밤을 바르는 사진은 일부 네티즌들 사이에서 게이클럽에 있는 유명 소파라는 소문으로 퍼졌습니다. 이를 두고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그가 게이클럽에 방문했다는 목격담까지 덧붙여지며 루머가 더욱 확산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 확인되지 않은 루머에 불과했으며 유아인은 이에 대해 어떤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유아인의 성정체성에 대한 루머는 그의 자유로운 태도와 성소수자에 대한 열린 시각으로 인해 더 증폭되었습니다. 그는 여러 인터뷰에서 성별이나 나이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사고하는 자신의 철학을 드러냈으며 종종 퀴어 아트를 다루는 작품이나 예술가들을 지지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런 태도는 그의 성정체성에 대한 추측을 더 강하게 만들기도 했지만 동시에 대중에게 성소수자와 관련된 긍정적인 메시지를 전달하는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다음은 김기수입니다. 김기수는 2000년대 초반 코미디언으로 데뷔해 대중에게 큰 사랑을 받았던 인물입니다. 댄서 킴이라는 유쾌한 캐릭터로 유명해지며 예능 프로그램에서 활약하던 그는 이후 뷰티 크리에이터로 완벽히 변신하며 새로운 커리어를 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화려한 외모 변화와 독특한 활동 스타일은 성정체성에 대한 루머를 불러일으켰고, 김기수는 게이일 것이다라는 대중의 오해와 추측에 자주 휘말렸습니다. 김기수에 대한 게이설은 그가 코미디언으로 활동하던 시절부터 시작되었습니다. 2010년 그는 동성 남성을 성추행했다는 혐의로 고소를 당하며 성정체성에 대한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법원은 최종적으로 무죄를 선고했지만 사건 자체가 그의 이미지에 큰 타격을 주었습니다. 사건 이후 김기수는 게이로 낙인 찍히기 시작했고, 이로 인해 그의 방송 활동은 점점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당시 그는 사건은 오해로 인해 발생한 것일 뿐 나의 성정체성과 무관하다고 강하게 부인했지만 대중의 시선은 쉽게 바뀌지 않았습니다. 이후 김기수는 뷰티 크리에이터로서 화려하게 컴백하며 또 한 번 화제의 중심에 섰습니다. 그는 여성스러운 메이크업 스타일과 패션을 주로 선보이며 독특한 행보를 이어갔고, 이는 다시금 그의 성정체성에 대한 의혹을 증폭시켰습니다. 인스타그램과 유튜브를 통해 공개된 그의 사진들은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을 주었고, 크로스드레서 혹은 트랜스젠더의 것이라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기수는 자신의 이미지 변신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며 뷰티는 성별에 국한되지 않는다는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는 내가 화장을 하는 이유는 단순히 자신을 표현하는 방법일 뿐이라며 루머를 일축했습니다. 김기수는 또한 명품 패션 아이템과 화려한 스타일링으로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의 뷰티 콘텐츠와 럭셔리 아이템을 활용한 패션은 많은 팬들의 관심을 받으며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화려함이 그를 더욱 논란의 대상으로 만들기도 했습니다. 대중의 편견과 고정관념은 그가 표현의 자유를 즐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정체성과 관련된 과도한 추측을 부추겼습니다. 1위는 홍석천입니다. 홍석천은 한국 연예계에서 가장 상징적인 인물 중 하나로 성소수자 커뮤니티와 대중문화 사이에서 중요한 연결고리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는 2000년 당시로서는 상상조차 어려웠던 공개 커밍아웃을 하며 한국 연예계 최초로 자신의 성정체성을 공개한 연예인이 되었습니다. 이 충격적인 발표는 한국 사회에 큰 반향을 일으켰고 동성애에 대한 대중의 인식을 환기시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홍석천의 커밍아웃은 개인적인 용기 이상의 의미를 지녔습니다. 한양대 연극영화과를 졸업하고 1995년 KBS 대학 개그제에서 데뷔한 그는 이후 MBC 시트콤 남자색 여자색과 어린이 프로그램 뽀뽀뽀 등에서 활약하며 대중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커밍아웃 이후 보수적인 사회 분위기 속에서 그의 방송 활동은 급격히 줄어들었습니다. 당시 그는 대중과 방송가의 거센 반발 속에서 큰 심리적 고통을 겪었고 한동안 연예계에서 자취를 감추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홍석천은 이에 굴하지 않고 새로운 길을 개척해 나갔습니다. 방송 활동의 제약을 딛고 그는 요식업 사업가로 전향해 성공적인 커리어를 쌓았습니다. 서울 이태원의 레스토랑을 운영하며 사업가로서도 입지를 다진 그는 석천은 한국 성소수자 문화의 상징으로 자리매김하는데 일조했다. 또한 그의 성공은 성소수자들이 사회적으로 자립하고 인정받을 수 있다는 긍정적인 메시지를 전달하며 한국 사회에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홍석천은 이후 다시 방송 활동을 재개하며 대중과의 거리를 좁혀나갔습니다. 예능 프로그램에서 유머러스하고 솔직한 모습으로 활약하며 그의 커밍아웃이 단순히 논란의 대상이 아닌 성소수자와 다양성에 대한 긍정적인 대화를 이끄는 시작점이 되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성정체성을 숨기지 않고 당당히 살아가는 모습을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용기와 영감을 주는 존재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홍석천은 커밍아웃 이후 끊임없는 편견과 차별을 견뎌야 했습니다. 그는 여러 인터뷰에서 커밍아웃 후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었다. 하지만 그 선택이 후회되지 않는다. 오히려 나답게 살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고 말하며 자신의 선택에 대한 자부심을 드러냈습니다. 그는 성정체성을 둘러싼 오해와 싸우며 동시에 성소수자 커뮤니티를 위한 목소리를 대변하는 인물로서 한국 사회에 기여했습니다. 연예인들은 종종 TV에서 친절하고 예의 바른 모습을 보여주곤 합니다. 이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실제 성격도 화면에서 보여지는 이미지와 유사할 것이라고 착각한다고 합니다. 오늘은 무례한 행동과 인성 문제로 논란을 일으켰던 여배우 상위 6명을 소개하겠습니다. 6위는 전종서입니다. 전종서는 2018년 영화 버닝으로 데뷔한 신인 배우입니다. 특별한 필모그래피 없이 시작한 신인 배우가 이창동 감독의 명작에서 주연을 맡으면서 많은 관심을 받았는데요. 안양예고를 졸업한 후 세종대학교 연극영화학과에 진학했지만 대학 수업에 대한 의구심을 가지게 되어 결국 학업을 중단하고 소속사와 계약을 체결하게 되었습니다. 전종서는 계약을 맺은 지 3일 만에 영화 버닝의 오디션을 보고 주인공 역할을 따냈습니다. 신인답지 않게 어려운 감정 연기를 잘 소화하며 그 영화의 레드카펫까지 밟게 되었습니다. 완벽해 보이던 신인 배우에게도 부족한 점이 있었다면 그것은 바로 인성이었습니다. 2018년 칸 영화제에 참석하기 위해 공항에 도착한 전종서는 이때 논란에 휘말리게 됩니다. 공항에 있던 기자들이 다가와 사진을 찍자 불편한 표정을 지으며 얼굴을 옷으로 가리고 표정 관리를 하지 못한 모습이 공개되어 논란이 일었습니다. 이에 전종서는 인터뷰에서 공항에 기자들이 있는지 몰랐다. 미리 알았다면 괜찮았을 텐데 당황해서 그런 반응을 보였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인성 논란은 예능 프로그램에서도 드러났습니다. 지난 3월 전종서는 영화 콜 홍보를 위해 아는 형님에 출연했는데요. 퀴즈를 풀면서 개그맨 이수근과 한 팀을 이루었고 이수근과 전종서는 정답을 맞췄지만 틀린 답을 듣고 전종서는 표정이 굳어지며 이수근의 팔을 양손으로 내리쳤습니다. 이수근은 당황한 모습을 보였고
이 장면이 공개되면서 많은 시청자들이 전종서의 무례한 행동을 비판했습니다. 네티즌들은 만약 상대가 배우 선배였다면 전종서가 그런 행동을 했을까? 라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5위는 이수경입니다. 2015년 tvN 드라마 호구의 사람의 제작 발표회가 진행되었습니다. 이 드라마는 최우식, 이수경, 유이, 임스롬 등이 주요 배역을 맡았던 작품입니다. 그러나 당시 이수경은 자신의 역할에 어울리지 않는 태도를 보이며 많은 비판을 받았는데요. 진행자가 이수경에게 가장 친한 사람은 누구인가요? 라고 질문했을 때 옆에 앉아있던 주연 배우들 중 한 명을 언급할 것 같았지만 이수경은 엄마, 아빠로 나오는 분들이라고 답했습니다. 어색한 기운을 느낀 진행자가 이 중에 없어요? 라고 묻자 이수경은 끝까지 옥명여 사님이 잘해주셨다고 말하며 주위 배우들을 당황하게 만들었습니다. 임스롬은 이에 유이 씨가 많이 챙겨줬다고 했다고 말했으며 이에 유이는 1월 1일 촬영 쉬는 날 함께 있었다. 내가 심지어 밥도 사줬다. 이게 말이 되냐? 라며 화가 난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수경은 유이의 말에 언니가 새해가 되기 전에 다 같이 모여야 된다고 해서 무조건 모여야 된다고 라고 답했고 유이는 이수경의 말을 끊으며 마이크 내리세요라고 말해 현장의 분위기는 점차 어수선해졌습니다. 그 후에도 이수경은 사회자가 애교를 보여달라고 요청하자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자 소리를 지르거나 질문을 받은 후 오랜 시간 고민하며 현장 분위기를 어색하게 만들며 행동을 이어갔습니다. 누가 가장 호구 같았냐는 질문에 최우식을 지목하며 모든 면에서 호구 같다? 캐릭터도 호구고 그냥 호구 같다고 말해 상대 배우를 당황하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이수경은 신인이라 하더라도 때와 장소를 고려하지 않은 행동으로 많은 비판을 받았으며 그 이후 활동은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4위는 배우 한지선입니다. 2014년에 데뷔한 배우 한지선은 큰 주목을 받지 못하고 무명의 길을 걸었습니다. 드라마에서 가끔 조연 역할을 맡았지만 여전히 대중적 인지도가 낮았는데요. 그러던 중 한지선의 이름을 널리 알리게 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 사건은 바로 2018년 9월 한지선이 실시간 검색어에 오르게 만든 일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택시기사 폭행 사건 때문이었죠. 한지선은 당시 강남의 한 영화관 앞에서 만취 상태로 택시를 탔고 이유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택시 안에서 기사의 머리를 보온병으로 때리고 팔과 다리를 물어뜯고 차는 등 폭력적인 행동을 보였습니다. 이 사건으로 한지선은 벌금 500만 원과 1년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으며 9개월 뒤인 2019년에 이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그동안 한지선은 택시기사에게 사과하지 않았고 이에 대한 보도가 이어지면서 논란은 더욱 커졌습니다. 한지선은 소속사를 통해 공식 사과문을 발표했지만 너무도 터무니없는 행동으로 많은 사람들은 그저 폭행 사건의 신인 배우로 한지선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 이후 소속사와의 계약은 종료되었고 현재까지도 아무런 활동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연예인들은 대부분 TV에서 예쁘고 멋진 모습을 보여주려고 노력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인성의 아름다움도 함께 길러갔으면 좋겠습니다. 3위는 윤은혜입니다. 윤은혜는 1999년 걸그룹 베이비복스의 막내로 데뷔했습니다. 그 당시 귀여운 외모와 막내 역할 덕분에 팬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았죠. 하지만 베이비복스가 해체된 후 윤은혜는 많은 가수들이 경험한 것처럼 연기자로서의 커리어를 시작하게 됩니다. 2006년 방영된 드라마 궁에서 시작한 윤은혜는 좋은 작품을 만나며 배우로서 자리 잡을 수 있었습니다. 그 후 커피 프린스 1호점에 출연하며 윤은혜는 톱스타의 반열에 올라섰습니다. 그렇게 커리어를 쌓아가던 윤은혜는 2013년 미래의 선택 이후 한동안 TV에서 모습을 볼 수 없었죠. 2015년 많은 연예인들이 중국 드라마에 출연하며 중국 진출을 시도하는 시점에서 윤은혜는 10월 중국 동방위성 TV에서 방영된 패션 디자인 서바이벌 프로그램 여신의 패션에 출연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에서 출연자들은 매회 주제에 맞는 옷을 디자인하며 우승자는 경매에 붙여졌습니다. 윤은혜는 여신의 패션에서 4회, 7회, 9회에 걸쳐 총 3번 우승을 차지하며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녀가 우승한 옷은 매회 50억 원에 가까운 높은 가격으로 낙찰되어 더욱 큰 관심을 받았죠. 하지만 윤은혜가 한 스타일리스트와 함께 디자인한 흰색 코트가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이 코트는 눈과 사자를 주제로 제작된 것으로 49억 원에 낙찰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소식이 한국에 전해지자 한 국내 디자이너가 SNS에서 표절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국내 브랜드 아르케의 디자이너 윤춘호는 윤은혜가 디자인한 옷이 아르케의 2015년 가을-겨울 컬렉션과 매우 유사하다고 밝혔습니다. 윤춘호 디자이너는 며칠 전 스타일리스트와 배우들이 함께 만든 옷이라니 그래서 더 소름 돋는다. 한 시즌에 노력한 결과물이 이렇게 쉽게 뻔뻔하게 힘 빠진다고 적었고 이 글은 빠르게 퍼져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이에 윤은혜의 소속사는 사과보다는 노이즈 마케팅을 하지 말라는 경고성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실제로 코트를 살펴보면 팔 부분의 프릴을 제외하고는 디자인이 상당히 유사하다는 점을 알 수 있죠. 하지만 윤은혜 측은 이 의상은 협찬을 받지 않았고 다양한 브랜드에서 영감을 얻어 디자인한 것이라며 표절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표절 여부는 명확히 규명되지 않았고 사건은 시간이 지나며 점차 잊혀졌습니다. 그 후 3년이 지나 윤은혜는 국내 드라마로 복귀하며 제작 발표회에서 사과를 하기도 했습니다. 윤은혜는 3년 전 공식 자리에서 사과할 기회가 있었고 그때 사과가 부족했다고 생각한다. 무리를 일으킨 점에 대해 사과드린다고 말하며 자신의 행동을 반성했습니다. 정확한 진실은 그들만 알겠지만 연예인이라는 이유로 쉽게 결과물을 얻으려 했다는 점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2위는 이정진입니다. 1997년에 패션 모델로 연예계에 첫 발을 내디딘 이정진은 그 당시 대학생이었습니다. 좋은 스타일로 모델 활동을 제안받고 그 후 연극영화과로 다시 학교를 다니며 연기라는 새로운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1999년부터 시트콤과 드라마에 작은 역할로 출연하며 얼굴을 알리기 시작했으며 2002년 영화 해적 디스코 왕되다로 주연을 맡게 되었습니다. 주연을 맡게 되었지만 아직 신인 배우로서 인지도가 낮았고 그를 더욱 유명하게 만든 영화는 말죽거리 잔혹사 개봉 전의 일이었습니다. 그 후 2003년 드라마 다모에 출연 제안을 받게 됩니다. 사실 이 드라마는 MBC에서 대하 드라마 대장금 방영 이전에 짧은 방송 편성으로 큰 기대를 받지 못한 작품이었습니다. 연출을 맡은 이재규 PD는 같은 소속사에 있던 이정진과 이나영을 각각 황보윤과 채옥 역으로 제안했습니다. 소속사는 이정진의 출연을 확정지은 뒤 채옥과 장성백 역의 캐스팅 작업을 시작했는데요. 이정진은 감독에게 자신보다 유명한 배우가 상대 배우로 캐스팅되었으면 좋겠다고 요구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출연한 이전 드라마들에서 상대 배우와 운이 없었다며 이번에는 톱스타급 배우들과 함께 연기하고 싶다는 바람을 나타냈습니다. 채옥 역에는 하지원이 캐스팅되었고 문제는 장성백 역할이었습니다. 장성백 역에는 김민준이 캐스팅되었지만 이정진은 김민준을 상대 배우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입장을 밝히게 됩니다. 결국 이정진은 김민준이 상대 배우로 출연하면 자신은 출연할 수 없다고 고백했으며 이재규 PD는 결국 이정진을 황보윤 역에 최종 캐스팅하고 김민준을 하차시키기로 결정합니다. 장성백 역에는 배우 이서진이 캐스팅되었지만 이정진은 이서진과의 호흡도 마음에 들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는 개인적인 불편한 일들을 이유로 이서진과의 연기를 거부했다고 전해집니다. 이정진의 지속적인 요구에 이재규 PD는 큰 불만을 느끼게 되었고 이정진은 액션 연습에 소홀하고 장성백 캐스팅에만 집중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재규 PD는 이정진과 진지한 대화를 나누었지만 이정진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제 생각은 변함이 없다. 좋은 배우와 일하고 싶은 마음뿐이다. 상대 역이 적합하지 않다면 그 배우는 바꿔야 한다고 말하며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결국 이정진은 드라마 연습에도 참석하지 않았고 이후 어떤 연락도 없었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이재규 PD는 이정진을 하차시키기로 결정하고 황보윤 역에는 이서진을, 장성백 역에는 김민준을 다시 캐스팅하게 되었습니다. 다모는 MBC에서 큰 기대를 받지 않았지만 방영 후 큰 인기를 얻으며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이재규 PD는 MBC 공식 홈페이지에 자신의 입장을 밝히는 글을 올렸고 이정진의 사건은 널리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결국 이정진은 MBC로부터 출연 정지 처분을 받았고 약 5년 동안 MBC에서 활동할 수 없었습니다. 이후 이정진은 여러 드라마에 출연했지만 톱스타라고 부르기엔 부족한 성과를 거두었고 결국 드라마나 영화에서 모습을 보기 힘든 배우가 되었습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기회를 스스로 망친 배우. 결국 겸손이 중요한 덕목임을 알게 되는 사례였습니다. 1위는 신은경입니다. 1988년에 연기자로 첫 발을 내디딘 신은경은 뛰어난 연기력을 바탕으로 여러 드라마에 출연하며 경력을 쌓았습니다. 긴 시간 동안 활동을 이어온 신은경은 여러 가지 사건에 연루되기도 했습니다. 1996년 무면허 음주 뺑소니 사건을 시작으로 결혼과 이혼, 아들의 병 등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은경은 매번 복귀작에서 뛰어난 연기를 선보이며 꾸준히 작품 활동을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2015년 신은경의 인성 문제를 드러내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큰 논란이 일었습니다. 이 사건은 2010년에 일어난 일로 2월부터 4월까지 신은경은 서울의 한 백화점에서 약 1억 1,100만 원에 달하는 의류를 외상으로 구입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 당시 신은경에게 옷을 구매하도록 도운 백화점 직원은 신은경이 옷을 가져갈 수 있다는 확인서를 작성하고 공증까지 받았지만 결국 돈은 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 후 일부 의류는 회수되었고 2012년 10월에는 신은경의 소속사로부터 4천만 원을 받은 직원은 여전히 3,500만 원의 채무가 남아 있었고 결국 대출을 받아 돈을 갚고 백화점에서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이 대중의 관심을 끌게 된 것은 2015년이었습니다. 신은경은 한 인터뷰에서 드라마 출연을 위해 의상을 협찬받았으나 드라마가 무산되어 본의 아니게 직원에게 불편을 끼쳤다. 그 직원은 오히려 나에게 힘내라고 격려해줬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해당 직원은 또 다른 인터뷰를 통해 아픈 아이 이야기를 하며 힘내라고 한 적은 있지만 채무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그런 말은 있을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또한 신은경이 2010년 3월 250만 원 상당의 의류를 외상으로 구입한 뒤 며칠 후 입금을 하겠다고 하고 사라졌다는 글이 포털 사이트에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이 시기는 신은경이 백화점에서 억대 외상을 한 시기와 일치했으며 외상은 연예인으로서 얼굴을 보고 해도 결국 갚아야 할 책임이 따른다는 점에서 신은경의 행동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은경은 여전히 드라마에 출연하며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연기력만큼이나 상식적인 행동을 배울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